그런데 누가 봐도 문제가 포테토 칩과 바닐라 라떼라는 거를 아는데, 더 재밌는 건 그럼 내일부터 라떼를 끊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3일 동안 평소대로 먹어보라고 합니다. 식사, 음료, 간식, 걸음수, 아침 체중, 그리고 퇴근할 때 배고픔까지 기록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처음 바꿀 것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GPT가 죽이고 있는 건 인바디 한번 보고, 운동하고, 식단표 보내주고, 카톡으로 사진을 확인해주고, 이걸 개인 PT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받으려면 서울은 PT 한 번에 7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GPT가 못하는 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같은 사람의 조건을 만들어서 GPT한테 3가지 방법으로 직접 PT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 무료 GPT, 두 번째는 개인 PT 프롬프트를 넣은 무료 GPT, 마지막은 별도의 프롬프트 없이 그냥 상담하듯 사용한 유료 GPT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고 나니까 GPT가 왜 PT를 위협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구글 계정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너에게 PT를 받고 싶어. 그러자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성별, 나이, 키와 체중, 목표 체중, 운동 경험. 정보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바로 계획을 줍니다. 하루에 1500에서 1600칼로리, 단백질 90g에서 110g, 주 2회 홈트레이닝,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걷기. 여기까지만 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은 음식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먼저 뭘 바꾸실 것 같나요? GPT의 답은 이랬습니다. 햇반을 조금 줄이고 참치와 닭꼬치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초콜릿은 2알에서 3알 정도로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무료 GPT였습니다. 잠깐 비교해보세요. PT에서 흔히 받는 관리가 목표를 잡아주고 운동을 알려주고 식단을 정해주고 카톡으로 음식 사진만 보내면 뭘 줄이고 뭘 더 먹을지 알려주는 거라면 방금 GPT도 대부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어색했습니다. 아직 이 사람에게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도 제대로 안 물어봤고, 언제 가장 배고픈지도 모르고, 주말에는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왜 반년 동안 68kg에서 체중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1500칼로리, 밥을 반 공기 먹으라 하고 주 2회 운동이라는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한 개인 PT일까요?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대체로 괜찮은 정답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준 걸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무료 계정에는 제가 만든 개인 PT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핵심은 4가지였습니다. 정답부터 주지 말 것, 회원의 생활을 먼저 볼 것, 회원이 말하는 원인도 그대로 믿지 말 것, 실행한 기록을 보고 계획을 다시 수정할 것. 이번에도 첫 번째와 완전히 똑같은 하루 식사를 넣었습니다. 맥머핀, 오징어 덮밥, 초콜릿, 햇반, 계란, 참치, 닭꼬치. 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디를 줄이시겠어요? 첫 번째 GPT처럼 밥부터 줄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번 GPT는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배고픈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배고픔이 10점 만점에서 9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바뀝니다. 저녁 먹기 전에는 뭘 집어먹지는 않나요? 쿠키나 포테이토 칩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 봉지의 절반. 그래도 결론을 안 내립니다. 이번에는 음료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처음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제공하는 식단은 제가 지금 61kg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먹는 식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듣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두 상담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GPT는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를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GPT는 이 사람은 왜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 PT에 더 가까우신가요? 사람마다 다른 건 체질이나 근육량만이 아닙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 관리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만들어준 계획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던 유료 GPT에서 별도의 PT 프롬프트 없이 그냥 실제 회원처럼 계속 이야기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만에 10kg 빼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었고, 계획을 받고 나서는 더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도 해봤습니다. 또 다음날이 약속이 생겼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 삼겹살을 먹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리 예정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라고도 했습니다. 처음 받은 식단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다이어트는 오히려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회식이 잡히고
친구와 약속이 생기고 생리 전에 체중이 오르고 유튜브 하나 보고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회원 정보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 계획을 계속 바꿔줬습니다. 이때 개인 PT의 핵심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개인 PT는 완벽한 식단표를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보았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서 다음 선택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유료 쪽이 이런 자연스러운 상담을 이어가기에는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더 단순합니다. 내가 개인 PT 비용을 내고 있다면 정말 나를 관리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았던 PT도 여기까지 물어봤나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먹는지 알고 있었나요? 왜 식단을 못 지켰는지 물어봤나요? 이번 주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음 계획도 달라졌나요? 회원 생활은 거의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비슷한 식단을 주고 매주 체중을 확인한 다음 먹은 걸 안 지켰다고, 이렇게 먹으면 빠지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게 관리의 대부분이라면 솔직히 이제 AI가 더 관리를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GPT를 사용하면서 좋은 트레이너가 왜 가치 있는지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화면 밖에서 실제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 움직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운동 자세를 바로 교정하는 것, 그리고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못했는지 찾아서 실제로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건 GPT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GPT가 PT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GPT가 죽이고 있는 건 인바디 한번 보고, 운동하고, 식단표 보내주고, 카톡으로 사진을 확인해주고, 이걸 개인 PT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AI가 등장하면서 개인 PT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PT라고 해도 돈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PT부터 결제하기 부담스럽다면 GPT에게 일주일 정도 먼저 관리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개인 PT 프롬프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무료 버전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다이어트 정답을 더 많이 알게 됐나요? 아니면 내 생활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됐나요? 개인 PT라면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 PT를 받게 된다면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너는 AI보다 나를 얼마나 더 잘 보고 있는가? 저는 앞으로 PT를 고른다면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